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리어우먼 김서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공한 팀장으로 살아가던 서영에게 어느 날 대학교 동기였던 준호가 부하 직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5년 만에 재회였죠. 한편으로는 재벌가 아들 강민석이 경제적 안정을 약속하며 구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준호가 진실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게다가 동료 미정은 질투심으로 서영을 방해하며 복잡한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데요. 과연 서영은 현실을 택할까요? 사랑을 택할까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회사 원래 회식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기 싫었죠. 38살에 팀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이런 자리에서 늘 느끼는 건 외로움뿐이었거든요. 저는 김서영이에요. 대기업 마케팅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라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 끓여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어느새 연애도 결혼도 다 놓쳐버렸죠. 그날도 어김없이 레스토랑 구석자리에 앉아서 팀원들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문득 뒤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돌아보니 정말 준호 과장이더라고요. 이준호 과장.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팀으로 발령받아 온 거예요. 5년 만에 재회였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대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인데 어딘가 더 성숙해진 느낌이었어요. 준호 과장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서 옛날 그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죠. 사실 대학교 때 준호 과장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저에게는 더 그랬어요. 늘 제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주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었죠. 그때 저는 준호 과장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나이가 1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팀장이고 그분이 과장이니 모든 게 뒤바뀐 거죠. 묘한 기분이었어요.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각자 다른 회사에 취직하고 바쁜 사회생활에 치이다 보니 그렇게 됐죠. 가끔 SNS에서 준호 과장의 소식을 봤지만 직접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준호 과장은 다른 팀원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역시 예전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준호 과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끔 우리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설렜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달라진 점들이 보였어요. 옷이 예전보다 낡아 보였고 시계도 대학교 때 차던 그 저렴한 걸 그대로 차고 있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이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회식이 끝나고 모두들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했는데 준호 과장은 조용히 먼저 가보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듯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덩달아 피곤하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사실은 준호 과장과 함께 나가고 싶었던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둘만 남게 됐을 때 정말 어색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았죠. 지하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준호 과장이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어쩐지 쓸쓸해 보였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팀장님이라는 호칭으로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았거든요. 제 차를 보며 준호 과장이 잠깐 멈칫하는 모습을 봤어요. 최신형 수입차였거든요. 그때 더욱 확실히 느꼈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제 경제적인 격차도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준호 과장 생각뿐이었어요. 대학교 때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모습, 학교 축제 때 같이 웃던 모습, 졸업식 날 아쉬워하며 헤어지던 모습까지요. 그런데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들었어요. 저는 이제 팀장이고 준호 과장은 과장이에요. 직급상으로도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제가 그분의 상사가 된 거죠. 게다가 경제적인 상황도 저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5년 만에 다시 만난 준호 과장, 그 사람이 아직도 제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할 줄 몰랐어요. 대학교 때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나이도 위치도 환경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과연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다음날 출근길에서도 준호 과장 생각뿐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다른 팀원들이 눈치채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렇게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제 인생에 다시 준호 과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일주일이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재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 주 동안 사무실에서 준호 과장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업무 보고를 받을 때, 회의실에서 눈이 마주칠 때, 복사기 앞에서 우연히 만날 때까지도요.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팀장과 과장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준호 과장은 정말 일을 잘했어요. 꼼꼼하고 성실했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혼자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다른 팀원들이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말이에요.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준호 과장도 남아있더라고요. 다른 팀원들은 모두 퇴근한 후였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 집에 가려던 참에 준호 과장이 조용히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병원비 얘기더라고요. 목소리가 무겁고 지쳐 보였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준호 과장이 왜 그렇게 절약하며 살고 있는지를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준호 과장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복잡했어요. 대학교 때 그 밝고 여유로웠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현실의 무게가 그 사람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갑자기 회사 로비에서 연락이 왔어요.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강민석이었어요. 강민석은 제가 대학교 동창회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벌가 아들로 유명했죠.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돈까지 많으니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류의 남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민석은 우리 회사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업무상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투자자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가 데려간 곳은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한 끼에 제 한 달 생활비만큼 나올 것 같은 곳이었죠. 민석은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매너도 좋고 대화도 재미있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도 가격은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식사 중에 민석이 말했어요.
제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어요. 저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면서요. 민석의 제안은 솔직히 매력적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되고 경제적인 걱정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설레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좋은 조건이라는 걸 알겠는데 가슴은 전혀 뛰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민석 같은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정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준호 과장을 보는 순간 답을 알았어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낡은 정장을 입고 저렴한 시계를 찬 준호 과장을 보는데도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주말에 같이 골프를 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게 맞는 골프복과 용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남자예요. 제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준호 과장이 또 편의점 김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혼자 구석진 휴게 공간에서 말이에요. 문득 다가가서 함께 식사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른 팀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에 민석과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정말 자신감 넘치고 듬직했어요. 저에게 좋은 레스토랑들을 소개해주고 주말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자고 했어요. 민석과 있으면 정말 편해요. 모든 걸 그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저는 그냥 옆에서 웃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해요. 편하긴 한데 짜릿함이 없어요. 반면에 준호 과장과 눈만 마주쳐도 가슴이 뛰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같이 타게 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민석이 회사로 꽃다발을 보내왔어요. 백송이가 넘는 빨간 장미였어요. 사무실이 발칵 뒤집어졌죠. 모든 여직원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 준호 과장의 표정을 봤어요.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더니 하루 종일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민석의 꽃다발을 보며 준호 과장이 보여준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혹시 준호 과장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답은 뻔했어요. 민석은 저에게 안정과 풍요로움을 줄 수 있지만 준호 과장은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저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일주일이 더 흘렀어요. 민석의 구애는 계속됐고 준호 과장과의 미묘한 긴장감도 지속됐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과연 사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현실이 중요할까요? 38살이라는 나이에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바로 박미정이었죠. 미정은 저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였는데 겉으로는 정말 순수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밝게 웃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죠. 미정은 준호 과장이 팀에 합류한 첫날부터 유독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동료를 환영하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미정이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치 걱정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과장과 예전에 알고 지낸 사이라고 말이에요. 미정의 말에 따르면 준호 과장과는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다고 했어요. 그것도 꽤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준호 과장이 저에게 미정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정이 하는 말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준호 과장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면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병원비며 동생 학비며 정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걱정된다고 했어요. 미정은 마치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에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준호 과장의 어려운 처지를 강조하면서 저와의 격차를 부각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팀장님 같은 성공한 여성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어요.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준비한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에서 계속 오류가 발견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번 확인했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입력한 수치와 다른 숫자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특히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에 최종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맞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틀려 있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월요일 아침 회의였어요.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핵심 데이터가 완전히 엉망이었던 거예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런 실수는 제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그때 준호 과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자신이 미리 검토하면서 발견한 대안 자료가 있다면서 급하게 수정된 버전을 제시해 주었어요. 덕분에 큰 망신은 면할 수 있었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준호 과장이 제게 말했어요. 최근에 이런 실수가 자주 생기니까 더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저를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의 위치상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 과장은 그 후로도 제 일을 묵묵히 서포트해 주었어요. 제가 놓친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대안을 준비해 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호 과장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보였어요. 저를 지키고 싶지만 자신은 그저 과장일 뿐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고 있는데 준호 과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것 같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그것도 중요한 순간마다 일어나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미정은 더욱 교묘해졌어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준호 과장의 어려운 처지를 계속 상기시켰어요. 팀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며 치켜세우면서도 준호 과장과는 너무 다른 처지라는 걸 은근히 강조했죠. 미정은 또한 준호 과장과의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대학교 때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준호 과장이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며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어느 날은 미정이 준호 과장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자주 가던 식당이 있다며 추억을 떠올리자고 하더라고요. 준호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겠다고 했어요. 둘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정은 준호 과장 옆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 또 다른 사고가 있었어요. 중요한 계약서에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게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계약 전에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게 느껴졌어요. 준호 과장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도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위치와 처지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흔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미정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미정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봐야겠다고 말이에요. 그 주 목요일 제 커리어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간 공들여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것도 모든 임원진과 클라이언트가 참석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이에요. 아침부터 불길한 예감이 있었어요. 전날 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모든 게 완벽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마자 모든 게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핵심 데이터가 완전히 틀려 있었어요. 매출 예상치가 실제보다 30% 높게 잘못 입력되어 있었고 마케팅 예산 배분도 엉터리였어요. 클라이언트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프레젠테이션 파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슬라이드가 깨져서 나오고 그래프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클라이언트 회사 정보까지 틀렸더라고요. 경쟁사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클라이언트 대표는 정말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우리 임원진들의 얼굴도 일그러졌어요. 김 상무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초적인 실수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저으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클라이언트는 결국 자리를 떠났어요. 계약은 당연히 무산됐고요. 3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거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에 남은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어요. 평소 저를 인정해주던 선배들도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박 과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팀장님이 이런 실수를 하실 줄 몰랐다고 정말 의외라고 말이에요. 김 대리도 고개를 저으며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팀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미정이 다가왔어요. 정말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면서요. 팀장님이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 것 같다며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미정의 눈빛에서 묘한 만족감이 보였거든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입으로는 걱정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미정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걱정스럽다면서 혹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남자분과 만나고 계시지 않냐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강민석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준호 과장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미정은 계속해서 팀장님 같은 분은 더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오후에 상무님께 따로 불려갔어요. 정말 호된 질책을 받았어요. 이런 실수가 또 일어나면 팀장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는 경고까지 받았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준호 과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감싸려고 했어요. 이번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실수라고 팀장님의 평소 능력을 봤을 때
일시적인 실수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다른 동료들은 준호 과장을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박 과장이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과장님은 팀장님을 너무 감싸시는 것 같다고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김 대리도 준호 과장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새로운 과장이 팀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준호 과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준호 과장의 지위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감싸려고 해도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동료들에게는 팀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미정이 교묘하게 한마디 거들었어요. 준호 과장님은 정말 착하시다면서 동료를 감싸주려는 마음이 예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준호 과장을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야근을 하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준호 과장이 저를 위로하려고 다가왔지만 오히려 더 미안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도우려고 할수록 다른 사람들 눈에는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준호 과장 자신의 입지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정말 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걸까요? 미정의 그 만족스러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준호 과장이 저를 감싸려다가 오히려 무능해 보이게 된 모습도요. 모든 게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회사에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실패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상사들의 불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모든 게 저를 짓눌렀어요. 그런 와중에도 준호 과장만큼은 변함없이 저를 대해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피할 때도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를 걸어오고 제가 놓친 부분들을 조용히 챙겨주었어요. 그날도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는 저와 준호 과장만 남아 있었어요. 다른 팀원들은 일찍 퇴근했고 청소 아주머니들도 이미 다녀간 후였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준호 과장이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게 할 말이 있다고 말이에요. 준호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먼저 자신의 가족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했어요. 한 달에 병원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대학생인 남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모두 준호 과장이 책임지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의 생계를 혼자 떠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달 거의 모든 월급이 나가고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점심도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준호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고백했어요.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할 때부터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이에요. 졸업 후에도 계속 저를 잊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들을 만나봐도 저만큼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로 발령받아 와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정말 기뻤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적이기도 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팀장이 되어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됐는데 자신은 여전히 가난한 과장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저와는 너무나 다른 처지가 되어버렸다면서요. 그때 준호 과장이 정말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큼은 진실하다고 말이에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했어요. 준호 과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어요. 최근에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속상했다고.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서 더 괴로웠다고 말이에요. 강민석 같은 사람이 저에게 꽃을 보내는 걸 봤을 때 정말 질투가 났다고 했어요. 자신도 그런 것들을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과장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이 더욱 높게 느껴졌어요. 준호 과장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니 우리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얼마나 큰지 더욱 명확해졌거든요. 준호 과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자신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고, 그래도 숨기고 있을 수는 없어서 고백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제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언제든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준호 과장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더욱 커졌어요. 준호 과장과 함께하게 된다면 저도 그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져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제 입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때에 부하 직원과의 연애 스캔들까지 생긴다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준호 과장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준호 과장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애절한 목소리, 떨리는 손, 그리고 진실한 눈빛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런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준호 과장의 마음만큼은 정말 진실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막막했어요. 제가 만약 준호 과장을 선택한다면 어려운 삶을 각오해야 했어요. 지금의 편안한 생활은 포기해야 하고 그의 가족 부양까지 함께 책임져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반면에 강민석을 선택한다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말이에요. 경제적 걱정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갈 수 있고요. 하지만 과연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사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현실이 중요할까요? 38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밤이 지나갔어요. 준호 과장의 고백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강민석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주말에 시간이 있다면 꼭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강민석이 정한 장소는 시내 최고급 호텔의 라운지였어요. 정말 럭셔리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강민석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든 게 제가 꿈꿔오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강민석이 나타났을 때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요. 제 앞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민석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저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다고, 그리고 앞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줄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결혼하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서 대출 걱정 없이 말이에요. 생활비도 매달 충분히 지원해 줄 테니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했어요.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되면 자동으로 상류층 사교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각종 자선 행사나 문화 모임에 참석하며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민석은 또한 제 커리어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만약 계속 일하고 싶다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들 중 어디든 임원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스트레스 받으며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제 가족들에 대한 배려까지 언급했어요.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릴 수 있고 필요하다면 요양원이나 병원비도 모두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강민석의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더 이상 경제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설레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좋은 조건이라는 걸 알겠는데 가슴은 전혀 뛰지 않더라고요. 강민석을 바라보고 있어도 별다른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강민석은 제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며 꼭 좋은 결정을 내리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복잡했어요. 강민석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거든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건이었으니까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준호 과장을 봤을 때 가슴이 또다시 뛰었어요. 여전히 낡은 정장을 입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에 미정이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팀장님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고 말이에요. 미정은 먼저 제 최근 상황에 대해 걱정스럽다며 말문을 열었어요. 프로젝트 실패 이후로 팀장님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정말 안타깝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슬쩍 준호 과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호 과장이 요즘 팀장님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다면서 혹시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런 거 없다고 부정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이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말하길 준호 과장 같은 남자와는 절대 미래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팀장님께는 짐만 될 거라면서요. 어머니 병원비며 동생 학비며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될 거라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정이 준호 과장의 개인적인 상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병원비가 정확히 얼마나 나가는지, 동생이 몇 학년인지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미정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어요. 팀장님 같은 성공한 여성이 왜 그런 남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차라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강민석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런 좋은 남자가 팀장님을 좋아한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했어요. 미정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정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미정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준호 과장이 정말 저에게 짐이 될까요? 그의 가족 부담까지 제가 함께 져야 할까요? 퇴근길에 준호 과장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둘만 있는 공간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 과장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준호 과장은 제가 뭔가 결정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머리로는 강민석이 답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건이었으니까요.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편안한 삶 모든 걸 보장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준호 과장이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미정의 말도 계속 떠올랐어요. 준호 과장이 정말 저에게 짐이 될까요? 아니면 미정이 다른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강민석에게 답을 줘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집에서 쉬었을 텐데 프로젝트 실패 이후로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싶어서 회사에 나왔어요.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제 컴퓨터에서 백업 파일들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분명히 저장했던 파일과 현재 파일이 달랐어요. 백업 폴더에 있는 원본 파일은 정상인데 실제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된 파일은 수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게 분명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파일 수정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11시 30분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는 이미 집에 있었어요. 누가 그 시간에 제 파일을 수정했을까요?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미정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미정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걸까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의 자리로 가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이상한 메모들이 있었어요. 제 프로젝트 일정이 적혀 있고 중요한 회의 날짜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서랍 맨 아래에서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준호 과장의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대학교 때 찍은 것 같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미정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메모에는 준호 과장에 대한 미정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다는 내용,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다는 내용, 그리고 서영 팀장이 방해가 된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미정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거였어요. 서영의 업무를 방해해서 실수하게 만들고 준호와 멀어지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미정이 저에게 준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한 것도, 준호를 짐이라고 말한 것도 모두 자신이 준호를 차지하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저를 해치려 했다니요.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미정의 말에 흔들려서
준호 과장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준호 과장을 찾았어요.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발견한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미정의 계략, 프로젝트 실패의 진실, 그리고 미정이 준호를 좋아한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준호 과장은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정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신 때문에 제가 이런 고생을 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미안했어요. 미정의 말에 흔들려서 준호 과장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그때 준호 과장이 말했어요. 그래도 미정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자신은 정말 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강민석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제게는 더 좋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깨달았어요. 돈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미정의 계략을 통해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준호 과장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요. 그날 오후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강민석은 기뻐하며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강민석을 만났어요. 그는 제가 긍정적인 답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강민석은 당황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시 한번 말하며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어요. 강민석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그 다음 날 드디어 준호 과장에게 제 마음을 전했어요. 사무실이 아닌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어요. 준호 과장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정의 계략 때문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제는 확신한다고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함께 이겨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준호 과장은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겠냐고,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진실한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미정이 다가왔어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모든 걸 알아챘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준호를 얼마나 오래 좋아했는지, 서영 때문에 얼마나 질투가 났는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대학교 때부터 준호를 좋아했는데 고백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준호가 저만 바라보는 걸 보고 절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어요. 프로젝트를 망치고 저와 준호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했던 거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미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자신이 진 거라고, 앞으로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준호 과장과 저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함께 이겨나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 과장과 저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회사에서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다른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업무와 사랑을 분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준호 과장은 정말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프로젝트 실패의 트라우마도 그의 도움으로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준호 과장의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 학비는 여전히 부담이었지만 저도 나름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준호 과장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강민석과 있을 때처럼 긴장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맞춰갈 필요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함께 준호 과장의 어머니를 뵙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머니께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비록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지만 저를 며느리처럼 대해주셔서 감동이었어요. 준호 과장의 동생도 만났어요. 대학생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친해졌어요. 형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고마워했어요. 회사에서도 상황이 나아졌어요. 프로젝트 실패의 진실이 밝혀진 후 상사들도 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해 주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이번에는 준호 과장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일하게 됐어요. 하지만 미정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녀의 계략이 모두 밝혀진 후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동료를 의도적으로 해치려 한 것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결국 미정은 지방지사로 좌천됐어요. 사실상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떠나는 날 미정은 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여전한 원망과 복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이번엔 제가 이겼지만 인생은 길다고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회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정이 정말 포기할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준호 과장이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준호 과장과 저는 서로의 꿈과 목표를 공유하며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누곤 했어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준호 과장의 가족 부담 때문에 결혼 시기를 미뤄야 할 수도 있었고 제 커리어와 가정 생활을 어떻게 병행할지도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팀으로 말이에요. 인사팀에서 새로운 과장급 직원이 오늘부터 근무한다고 공지했어요. 이름은 최율이라고 했어요. 경력도 화려하고 능력도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새로운 동료를 환영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도 팀장으로서 참석했고 준호 과장도 함께였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새로운 동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리 과장이 나타났을 때 준호 과장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상해서 준호 과장을 바라봤어요. 유리 과장도 준호 과장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반갑다고 인사했어요. 저는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준호 과장의 당황한 모습, 유리 과장의 자연스러운 친밀감, 모든 게 심상치 않았어요. 식사 자리에서 유리 과장이 말했어요. 준호와는 대학교 동기라고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은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저는 뭔가 더 깊은 관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과장은 계속 어색해했어요. 평소의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유리 과장과 대화할 때도 어색하게 대답했고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 과장에게 물어봤어요. 유리 과장과는 어떤 사이였는지 말이에요. 준호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대학교 때 사귀었던 첫사랑이라고 했어요. 정말 오래 만났고 졸업 후에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면서 말이에요. 그 후로는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 했어요. 준호 과장은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지금은 저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유리 과장의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정말 예쁘고 능력도 뛰어나 보였거든요. 게다가 준호 과장과의 오랜 역사까지 있으니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퇴근길에 준호 과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과연 준호 과장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첫사랑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다시 나타났는데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정의 계략도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준호 과장이 말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았어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서영이와 준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 앞에서는 나이가 무의미하죠. 누구에게나 가슴 뛰는 순간은 있으니까요. 과연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